네,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 무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엔 가족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윤병세 장관이 저렇게 국제 유엔 무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게 왜 유엔 자격 문제 삼는 것인지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국제적인 가장 큰 저는 레짐이라고 보는데요. 세계 정부라고 볼 수도 있고, 저 유엔을 만들 때는 그 기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헌장을 다른 말로 세계 인권 헌장이라 표현도 하는데, 네. 지금 그 약속들을 어기고 이미 70년 전인가요? 침략 전쟁도 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 세계가 유엔이 계속 제재하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으니까 자격이 있느냐? 한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저는 윤 장관께서 오랜만에 상당히 잘하셨다는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21세기 들어서 핵실험한 나라 딱 하나입니다. 바로 유엔 회원국 북한이다. 그리고요, NPT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탈퇴한 유일한 나라가 또 북한입니다. 역시 유엔 회원국입니다. 번번이 어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표현을 써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Particularly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as many countries are already questioning. 자,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현실성도 그렇잖아요. 하정대 국장 어떻습니까? 유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절차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유엔 회원국이 현재 193개국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어느 한 나라를 제명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권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유엔 총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유엔 총회에서는 전체적인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북한을 가장 비호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엔 지금 저기 헌장에 보면은 2장 5조에 만약에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이기 때문에 그중에 중국이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여기 무조건 만장일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여러 가지 안보리의 제재에서 가장 미온적으로 현재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거를 과연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여러 가지 결의사안을 북한이 위반했다라고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과연 동의할 것인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자, 25년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4년차 때 남한과 북한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이정훈 의원. 기억납니다. 남북이 동시 가입했을 때 그때만큼은 활짝 웃으면서 기뻐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기뻐했었죠. 그 덕택에 이제 중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지고 하는 깜짝 놀랄 사건. 어떤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방 정책에 따라서 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그때의 외교 상황하고 지금의 외교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때 가입할 때는 안보리 P5 어떠한 나라도 반대를 안 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을 제명한다,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이 반대할 수 있어서 어렵다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안을 딱 던졌을 때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만 반대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어떤 대중국 외교 전략으로 한국이 시도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 24년 전에는 같이 가자 했다가 지금은 너 나가라 하는 거는 외교는 생물이다. 국제 정치는 여전히 어떤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무정부 상태라는 거 하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만장일치 국제 정치라는 것이 원래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버렸는데 만장일치 아니면 가입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은 북한이 들어가고 싶으면 미국이 반대하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었으면은 중국, 소련 이렇게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그렇죠. 1990년에 우리하고 소련하고 서로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소련이 반대하고 북한이 들어가려면 미국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없었는데 1990년에 우리하고 소련하고 서로 국교가 맺어지면서 91년에 서로 양쪽에서 그런 것들을 반대를 이제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동시 가입이 가능해졌던 거죠. 이때만큼은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잖아요. 냉전이 붕괴되고 믿었던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부쩍 가까워질 그때였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북한은 유엔 가입 카드 원치 않았지만 결국 끌어안게 됐던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겁니다. 북한을 다룰 때 우리가 네. 북한을 궁지에 모여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너 나가라 하는 거는 북한을 몰기 위한 거고, 또 하나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항상 중국이 변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종속 번수로 이해하고 바라봤는데, 우리가 중국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중국과 미국을 자유자유로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고 하듯이 네. 이렇게 다룰 줄 알아야 통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을 좀 부끄럽게 만들어서 너희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옹호하냐 이렇게 자꾸 코너로 몰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대중국 외교 전략으로 하는 것 같은데, 큰 게임 벌이는 것 같은데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네. 만약에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을 하자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NPT를 탈퇴하고 지금 현재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들어서 2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에서 여러 차례 안보리의 결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실제로 내본다면은 중국이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할 것인지, 분명히 반대는 할 거겠지만 어떤 이유를 들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이정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중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의교적인 어떤 전략은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적 지도 위상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지만, 자, 말썽꾸러기 한 명 뒤에 봐주려다가 국제적으로 중국도 같이 망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지금 노리는 것 같은데요. 자, 유엔 예산 분담금 등 뭐 돈 문제 기여해서 한국과 북한이 하는 유엔 국제사회 기여 뭐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네, 25년 전 91년도에는 우리가 분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내는 거 말고요. 일종의 회비 같은 겁니다. 유엔 회원국이 되려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79억 원 낼 때 북한이 5억 5천만 원을 연 회비로 냈습니다. 네. 그런데 25년 후인 지금은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담금 595억 원을 내는 반면에 북한은 전체 분담금의 0.006% 거의 안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실정입니다. 네, 저 북한이 저 돈 낸답니까? 제 네. 유엔에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을 비롯한 상당수의 나라가 네. 분담금 얼마 안 되는 나라가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서 회의는 다 와요.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주식 행사하려면 뭐 비용을 대야 되는데 안 내고 편성하는 사람 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한번 게임 해볼 만한 구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병수 장관이요, 돈 문제도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1년에 1억 6천만 원만 내면 북한은 이제 회원국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 2억 달러라는 돈을 딴 데 쓰더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심정숙 차장. 네. 북한이 올해 핵 미사일 발사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번을 했거든요. 김정일 전체 집권 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이 올해만. 그렇게 해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만 해가지고 올해 2,200억을 탕진을 했는데, 이렇게 핵과 미사일엔 돈을 많이 쓰면서 지금 함경북도 무산 등등이 지금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데, 여기다가는 거의 맨손으로 지금 그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밤에는 뭐 횃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나 그 인력들이 나가가지고 거의 맨손으로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와중에 어쨌든 김정은은 저렇게 2,200억씩 써대면서 뭐 핵실험 과학자들과 자축연을 한다든지 이러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요즘 찍은 것 같은데요. 저 밤중에 횃불을 켜놓고 수해복구 작업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 여명거리,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세트장처럼 만드는 데는 정말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밤에도 막 밤낮 없이 작업을 하는 반면에 저기도 밤낮 없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말 요즘에 횃불 켜놓고 수해복구하는 현장을 아마 북한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저 현장 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자, 그러면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직접 입었는데, 과연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 복구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확인합니다. 이 물길이 얼마나 거set한지 콘크리트 구조물 그 육중한 거 그래서 통째로 드러내고 순간에 밀어내 갔습니다. 이번 큰 물에 자기 집을 통째로 떠내버리는 그런 동물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을이라는 건 집에 한 채도 없고 온 동네가 그저 아는 게라 물에 잠겼다 온다 그저. 그다음 보금자리를 딱 생각하니까 얼마나 석이 철렁하던지 작은 바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어떤 의미죠? 이제 자기들은 이제 힘차게 장비는 없지만 맨주먹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저 화면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 시위하는 줄 알았어요. 주먹을 탁 하려고 해서. 근데 지금 저 사건은 비가 분명히 왔지만은 예고 없이 댐에 수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저 대참사가 벌어진 거니까 지금 이제 북한 인권법이 9월 4일 발효돼서 이제 민간단체에서 북한의 삐라를 자유롭게 뿌릴 수 있게 됐고 또 미국에서 이번에 그 대북 인권법 관련으로 해서 북한의 그 대북 활동하는 사람들 지원금을 상당히 올렸는데 우리 심리전 부대하고 심리전 단체들에서 함경북도에 삐라를 집중적으로 뿌려서 저분들이 저런 시위를 평양에 가서 좀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정보를 어떻게 두고 봅니까? 저렇게 미사일 쏘는데 돈을 쓰고 국민들한테는 저 횃불 켜고 일하라 그러는 저걸 어떻게 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지진 났다고 경주에 가셨는데 김정은 저기 왜 안 갑니까? 이거 따지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자,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수강 기자, 왼쪽과 오른쪽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자, 오른쪽은 평양의 여명거리 건설 현장인데 평양은 건설할 땐 전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수해 복구 현장은 전혀 뭐 횃불을 들고 네. 이렇게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평양 거리는 지금 아주 야간 작업을 하면서도 저기 조명을 갖다가 켜놓고 네. 대비되는 모습이죠. 네. 원래 자체가 이제 오지 지역이고 함경북도 네. 무산군이잖아요. 네. 아주 오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인데다가 이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원래 전기가 안 돌았다기보다는 네. 전기 시설 자체도 망가져가지고 네. 다시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네. 밤에 횃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김정은의 전신성 사업에는 네. 굉장한 지금 동료를 하면서 밤에도 여명거리 네. 건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저렇게 인민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좀 함경북도에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그 선전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더러 이제 북한 수해를 위해 돈을 좀 내달라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좀 함의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1959년 얘기를 했군요. 예, 1959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쪽에 큰 태풍 피해가 사라.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사라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시로 인해서 우리 쪽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우리를 도움을 준 거를 보면은요, 쌀만 3만 석이고 직물이 네. 100만 마, 그리고 신발이 10만 켤레, 시멘트가 10만 포대, 그리고 목재가 150만 재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우리 북한에서 남쪽을 도와주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북한에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나서 네. 수백 명이 죽고 실종이 됐는데 왜 남쪽은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북한의 선전매체인 내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도와줬었다 하는 것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1984년도 상황입니다. 저게 북이 아니라 32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네요. 입쌀이라고 써진 걸 보니까 북한이 보내온 쌀 같군요. 입쌀은 우리로 하면은 일반적인 쌀이 입쌀입니다. 네. 자, 그때만 해도 북한이 과연 이거를 철근이나 시멘트, 그 다음에 석회석, 쌀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받을까? 근데 우리가 전두환 정부 4년 차인데 전격적으로 받았잖아요. 맞았죠. 저는 저게 기억나는데요. 네. 59년도 4.25 태풍 때 북한이 주겠다고 한 거는 그때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네. 전쟁을 해서 53년도에 정전을 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난 겁니까? 한 6, 7년 된 거니까 당연히 안 받았죠. 당연히 그때는 우리도 첨예했고 그 이후 60년, 61년에 5.16 쿠데타가 나면서 군부 정권이 들어서 그런 어떤 엄정하게 반공 의식에 강할 텐데 그때는 당연히 안 받았는데 그런 군사정부 중에 하나인 전두환 정부가 북한이 84년도에 쌀을 주겠다고 할 때 딱 받았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지금 한강 철교가 보이거든요. 네. 자, 오늘 국가정보영상원에서 얻은 1959년 사라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입었던 피해 장면, 한강 철교의 옛 모습 보고 있습니다. 저때는 네. 뭐 한강이 뚝도 없을 때니까 뭐 그냥 물이 막 들어갈 때죠. 근데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이제 한강 제방을 만들면서 지금은 웬만큼 와도 안 터지고 또 박정희 정권 때 한강이 댐을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괜찮은데 84년대는 저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네. 그때 북한 측 기록들을 보게 되면 남한에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네. 물량을 만들어라고 애를 먹었다 그러고요. 안 받을 줄 알고 제안했다 그 그렇죠. 뜻인가요? 정치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59년도랑 같이. 이제 네. 한번 이렇게 창피해 주려고 하는데 줘봐라 하고 거꾸로 역심리전 나가니까 저걸 만드라고 애를 먹었고 재밌는 거는 여태 저 실은 배들이 남포항에서 출항해갖고 우리 네. 쪽으로 서해로 오는데요. 네. 자기네 군함이 어디까지 따라왔는 줄 아세요?
군함이 호위를 받고 따라왔다 호위하고 이거죠. 와야죠. 왜냐하면 군사끼리 서로 얘기가 돼야 되니까. 네. NLL에 딱 멈춰갖고 자기는 돌아가고 네. 우리 해군이 인도에서 인천하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저때 북한사를 좀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다들 재미로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요. 네. 사실은 이제 북한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거나 안 받고 하는 거. 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남북한이 서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한테도 물어봤었는데요. 네. 북한에서 50년대 말 60년대, 네. 심지어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매우 잘 살았기 때문에 네. 북한의 초콜릿 하면 중국에서도 아주 이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산 초콜릿이 중국에서 인기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59년 당시에는 남쪽의 물자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북한 것이 오면은 직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북한이 잘 사는구나 우리보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체제가 오히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받을 텐데 84년에는 때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남쪽에서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북한에서 온 구호품들이 네. 우리 남쪽에 있는 여러 생활 필수품하고 비교할 때 너무 형편이 없더라. 네. 이런 얘기가 쭉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받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체제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갤럽이 해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몇 번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해야 될까 말까 생각보다 찬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갤럽에서 얼마 전 조사를 한 건데 피해 반대가 55%였고요. 찬성, 지금 홍수 피해가 워낙 심각하니까 인도적 목적으로 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의견이 40% 정도. 전제 조건이 북한이 요청을 한다면 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에 대한 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반대가 많기는 합니다. 55%고요.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의 이슈, 핵무장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가, 김정은이 저렇게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가,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2배가량, 60%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요. 반대가 네. 34%, 그다음에 모른무응답 8% 정도로 어쨌든 지금 핵 위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아주 압도적 다수가 네. 이게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유엔 무대에서 있었던 그 윤병세 장관의 모습 저희가 살펴봤고요.